제103회 시네마카 망설의 최봉규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 방송을 하기 전에 저와 같이 영화 공부를 했고 잠시 영화계를 떠나가 있었지만 영화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한 청년이 오늘 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고 박정식 군의 명복을 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씨가 잘 가고 거기서 영화 실컷 찍어라. 예, 자 오늘은 저번 주 예고해 드린 대로 NLL 연평해전의 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송을 해드린다고 했었습니다. 저기 뭐냐, 오늘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정식군이 이제 사망 소식 듣고 나서 지금 제가 좀 머리가 하얗게 비어있는 상태라서요. 그 저번 주 방송이 나가고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제보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몇 통의 전화를 받고 다시 한번 조사를 했었고요. 옆에 있는 봉다리가 줄기차게 인사하시고 줄기차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봉다리를 쓰고 뛰어다니면서 정보를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본 바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한 이제 팩트들을 이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과연 이제 그 저한테 제보를 준 사람들이 양쪽에 좀 다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CJ ENM 측하고 아니면 저기 지금 영화 연평해전 제작하는 제작사 측과의 어떤 다른 얘기들이 많이 오갔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을 도대체 뭘로 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이제 정보를 얻고 나서 여기서 밝히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정확한 그러니까 어떤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전에는 확실한 정보지만 어떻게 뭐 깔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놔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다 놔두고요. 일단 정확하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중간자적 입장이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뭐 저희가 무슨 중간자적이냐고 하시겠지만 저는 분명히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만 하는 사람이지 어느 한쪽 편에 서는 놈은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고요. 그래서 중간에 그러니까 이 다른 주장들, 다른 얘기들 서로 잘났다고 하고 서로 잘못했다고 하는 이런 다른 얘기들 사이에서 우리의 판단 기준은 뭘로 둘 것인가 라고 해서 봉다리랑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봉다리가 그거 한번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 판단 기준이 뭐였는지. 네. 야, 이 봉다리 쓰고 있으니까 그냥 자 그냥. 앞이 눈이 안 보여. 잠깐. 왜만 당기지? 아니 자 눈이 잠깐. 예, 판단 기준. 예, 우리 판단 기준. 판단 기준 뭐였어? 뭐였어요? 에이, 이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 과연 뭘까? 그러니까 제작사 측에서 얻은 정보와 제작사 측에 대한 정보와 CJ ENM에 대한 정보를 딱 보여본 바로는 서로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가 나서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영화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고 극장에 걸려야 된다는 아주 원론적인 개념 하에서 봤을 때 과연 이 영화의 판단 기준은 뭐냐면 양쪽에서 딱 했을 때 이 과연 CJ ENM이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건드렸냐 안 건드렸냐였습니다. 건드렸더라면 분명히 CJ ENM은 굉장히 큰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던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이것은 시민들이 모은 시민 주주단들이 모은 걸로 만들어지는 영화였고 거의 지금 뭐 완성이 된 건 아니지만 지금 거의 막바지 촬영만 남겨놓고 지금 멈춰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는 한 4분의 3 정도는 이제 촬영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 영화인데 과연 이 시나리오에서 손을 댔다라는 개념은 기존의 CJ ENM이 그 R2B 리턴 투 베이스 같은 영화 그때 여기서 내가 누차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마우라 반공 영화의 리메이크작을 갖다가 민방위 훈련을 끝내버리고 아작을 내버린 그것도 역시나 시나리오에 손을 댔죠. 그 시나리오 각색을 민노당을 지지하거나 민노당 출신의 작가들이 나와서 완전히 개판을 만들어 놓은 그게 있는데 똑같은 케이스가 벌어졌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CJ가 왜 시나리오에 손을 댔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시나리오에 대해서? 일단은 시나리오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본인들의 생각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이제 마음에 안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예, 뭐 CJ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 써져 있는 시나리오를 분명히 다 보고 배급하겠다고 계약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또 투자도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예, 틀림없이 시나리오 수정, 뭐 전면 재수정 예. 요청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안 들고요. 그리고 네, 그런 대로 이게 정말로 저번에도 계속 언급드렸지만은 정말 뭐 만들 생각이 있는 건지 예. 그렇다고 하면 자기들이 새로 써서 만들지 그렇죠. 왜 그것 다 모아가지고 만든 영화를 또 시나리오 수정을 하는 건지도 예. 자,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나리오를 건드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작품성에 떨어져서 도저히 이걸로는 상업 영화로서의 그 어떤 그게 안 된다라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의 스타일과 안 맞다죠. 이 스타일이 정치적 성향이 될 수도 있고 뭐 자기들 회사 내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CJ ENM에서 항상 놓치는 우린 돈 되는 영화는 다 한다 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어떤 뭐 자기들의 스타일이고 나발이고 없는 집단이 자 그렇다면 뭘까? 정치적인 노선 탓이다. 왜 CJ ENM의 영화 파트를 그러니까 영화 파트를 한정 지읍시다. 왜냐면 다른 뭐 음악 쪽으로 이쪽으로는 어떤 정치적 성향이 별로 없으니까. 자, CJ ENM 그 다양성 영화 팀이라고도 있고 CJ ENM에서 영화 팀도 있고 여러 팀들이 있는데요. 이 팀들에 있는 뭐 대가리들 바꿔봤자 뭔 소용입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 시내 21을 통해서든 한국 독립영화협회 골수 좌파애들 완전히 영화를 정치화한 아주 골수 세력들이 키워놓은 인간들을 다 적재적소에 심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가 딱 와도 위에서는 뭐 만들어라고 해봤자 분위기상 만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만들어라 해봤자 뭐 밑에서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만들긴 만들어야 돼. 왜? 지금도 월급쟁이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꼴에 이거 돈이고 뭐고 뭐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니까 영화가 망하든 말든 얘네들은 극단적으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노이즈를 일으켜서 이 영화가 국민들한테 이렇게 외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이런 식의 노이즈를 일으키면서 또 시나리오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죠. R2B처럼. 그러니까 방공 영화가 민방위 훈련이 되는 것처럼 NLL 연평해전 영화가 팩트를 가진 그리고 우리 군인들과 우리 국민들을 죽이게 만든 이런 영화가 말 그대로 좌초됐다든가 뭐 이런 식의 자기들의 어떤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어떤 형식으로 시나리오 수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 손을 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CJ ENM 측에서 말하는 식으로 우리는 돈 되는 영화만 한다 라고 했으면 이건 돈이 되는 거라고 뻔히 보였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급한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배급. 근데 이게 왜 배급했을 때 돈이 된다라고 하냐면 그건 바보가 아닌 이상 알죠. 왜? 시민 주단이 이런 영화, 그러니까 문화 쪽에 관심이 없던 흔히 말하는 보수 진영의 시민 주주들이 크라우드 펀딩에서 8억 이상을 집어넣었고 각 지자체에서 돈이 들어왔었고 여러 이렇게 시민 단체 쪽에서도 후원금이 들어왔었고 해군이 움직이고 유가족이 움직였던 이 영화는 기본적인 그 고정 관객을 확보한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건 배급만 해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거라는 것은 영화의 완성도를 떠나서죠. 배급을 해주겠다는 사람들은 이 영화의 완성도를 떠나서 얘기를 하는 거지 영화의 완성도를 따지는 것이 무슨 배급사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구세주2 같은 영화가 있습니다. 개쓰레기 같은 영화잖아요. 그 만든 제작사 이런 말을 써요. 야 이런 쓰레기 같은 영화로 극장에 걸고 배급해서 수익을 나는 걸 보여줄게라고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영화를 막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뭐 잘 만들면 누군가 봐주고 잘 만든 환경에서는 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영화판의 시장은 잘못되어 있죠. 독과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 마음이에요. 아무리 쓰레기 같은 영화도 극장 몇백 개만 쫙 깔아버리면 관객들은 그냥 뭐 야 이거 재밌나 보다 들어가서 보는 거죠. 아무리 평론이나 뉴스에서 보고 나온 사람들 영화가 쓰레기다 하더라도 100만 200만 쫙 찍고 나면은 사람들은 네가 쓰레기라고 나는 재밌게 볼 수 있어 가서 봅니다. 또 알바 풀어서 뭐 그전에 나는 재밌게 봤는데요 라는 댓글들 몇 개 달면은 그냥 관객들은 가서 봐요. 왜? 관객들한테 그 영화를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은 그 극장은 영화 외에 어떤 팝콘도 먹고 이런 어떤 그 소비 문화의 어떤 한 패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는 한 파트가 되죠. 그걸 철저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배급을 하겠다는 놈들이 왜 시나리오에 손을 댔을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7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다시 찍자라는 말을 했을까요? 물론 CJ ENM 측에서는 영화가 완성도가 형편없다. 그래서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대한 핑계는 방금 전에 얘기는 제가 다 끝냈습니다. 영화 형편 있건 없건 자기들은 배급을 해줬건 배급만 해주면 돼요. 돈 한 푼 안 들이면 되는 건데 왜 갑자기 돈을 대주면서 하겠다라는 건지.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그죠? 네, 그러니까 배급사는 사실은 그러니까 배급해주면 배급 수수료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가 어떻든 간에 배급사는 손해를 보는 케이스는 없거든요. 뭐 그건 이제 감독이 잘 아시겠지만은 보통 CJ가 이제 7%에서 15%까지의 그 막대한 배급 수수료를 받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연평해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0명이 들어오든 10만 명이 100명이 들어오든 CJ는 배급 수수료를 뗀 나머지 금액을 정산해 주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상업적 논리로는 참 사실은 적절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상관은 없죠. 자기들은 손해 볼 게 없으니까 이제 관객 기본으로 들어올 테니까. 근데 갑자기 70억을 투자하겠다. 그때 사실 의문이 들었어요. 이 영화 그것도 이미 찍고 있는 영화를 70억을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70억이라는 영화를 찍고 있는 영화 자기들이 그 말대로 그림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한다고 하면 왜 막대한 돈 70억이 된다고 하면은 손익분기점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CJ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상태에서 그 투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졌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장면만 못 찍은 장면만 이렇게 추가하겠다라고 얘기해서 딱 했던 장면들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시나리오를 수정을 하자 어쩌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예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정말로 70억이란 돈 그 전에부터 20뭐 들어간 돈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버짓이 거의 뭐 블록버스터급이 돼버리는데 CJ가 그거를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도저히 사실 이 영화를 만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남길 확률이 훨씬 낮아져 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 전에 만들어 찍은 걸 배급만 하는 거에 비해서 돈을 벌기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정말 의문이 많이 남는 거죠. 과연. 그러니까는 이번에 저희들이 또 자료를 조사하면서 한 가지 또 재밌는 사실을 좀 발견을 했죠. 뭐냐면 죄송합니다. 자, 영화를 배급하기로 했건 뭐 제작을 해 70억 뭐 하기로 했건 뭐 할 걸 하면은 그 다음 연도에 라인업이 정해집니다. 라인업이. 그리고 이 라인업에 정해진 대로 순서대로 영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홍보사를 선택을 해서 홍보사에서 준비를 하게 되죠. 진행을. 자, 그렇다면 또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과연 이 NLL 연평해전을 CJ가 배급 계약을 하고 나서 홍보를 맡기는 곳이 있었던가 라고 해서 쭉 둘러봤는데 한 군데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네. 예. 자, 그렇다면 배급해주고 계약 도장 딱 찍어주고 자 70억 투자할 테니 영화 새롭게 가자 순수하게 생각해서 다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왜 홍보대 행사는 잡지 않았을까요? 홍보를 해 영화를 볼 텐데. 그러니까 저희는 또 과거의 기억을 또 끄집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R2B의 또 그 만행을 150억이나라고 난 뻥 같은데 하여튼 다 쳐놓고 나서 R2B마저도 150억짜리 영화마저도 홍보를 제대로 안 했는데 70억? 뭐 나 같으면 그 전에 만행해 봤을 때는 당연히 안 하는. 자, 그렇다면 왜 안 할까요? 돈 벌라고 하는 기업, 우리는 돈밖에 안 벌겠다는 기업이 분명히 배급에서는 영화가 성공하는 것에는 무조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홍보로 조지고 있는데 10억짜리 영화를 만들어도 홍보비 2, 30억이 들어가는 판국에 자, 홍보 대행사를 정해지도 않았다. 뭐 내년 3월 달에 내년 초에 개봉했던 영화를 그러면 CJ 라인업 쪽에서는 분명히 초기에 들어가야 될 영화가 없었죠. 그리고 이번 부산 영화제 내일 다시 좀 얘기가 되겠지만 이번 부산 영화제 CJ 밤에서 그 자기들이 낸 라인업하고 했을 때 연평해전은 빠져 있었다 라는 거죠. 그 누구도 연평해전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이 팩트만 놓고 봤을 때도 CJ는 연평해전을 배급하거나 다시 만들 생각이 전혀 없다 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죠. 그렇죠? 네. 황당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론 플레이를 CJ ENM이 왜 하고 있을까?
그냥 배급 안 하면 되지. 근데 그런 게 있겠죠.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는 뭐 이런저런 뭐 해가지고 뭐 잘 보여야 되니까는 좀 해야 되고 막 또 시민 그러니까 막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있었지만 CJ ENM에서 굉장히 잘못 판단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영화는 영화계 사기꾼들이 사기치려고 만든 영화이기 이전에 예? 이전에 국민들이 시민들이 크라우드 펀딩에다 돈을 투자하고 유가족들이 나오고 해군까지 투자하면서 해군도 투자하고 뭐 각 지자체도 투자를 했죠. 국민이 만드는 영화라는 점을 망각을 했다라는 거죠. 국민이 만드는 영화입니다. 이건 그 제작사 한 군데가 만드는 영화가 아니라 국민이 만드는 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을 쳐버리면 CJ ENM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요.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뭐 위에 뭐 상관급이나 대가리급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했겠죠. 요즘 막 계속 막 CJ 막 ENM CJ 회장 털리고 막 뭐 이런저런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뭐 좀 이걸 반전을 해보겠다고 이제 NL 연평해제를 좀 도와줘라 배급을 해줘라라고 밑에 오더를 내렸겠지만 문제는 밑에서 그 일을 진행하는 그 양아치들이 다 영화판을 정식판으로 망가뜨리고 하여튼간 지들 영화 아니면 다 죽여버리는 놈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정말 배급할 생각이 있으면 그냥 배급만 했으면 됐고 정말 이 영화를 당신들의 주장대로 정말 잘 만들어서 이거 갖고는 안 되겠으니 잘 만들어서 제대로 개봉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플랜이 있어야죠. 홍보할 생각도 없고 라인업에도 빼버린 상태에서 자기들이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언론 플레이되고 아니면 뭐 여기저기 뭐 주위에다 말하는 걸로는 저쪽이나 까대면서 뭐 제작사나 까대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잘 하려고 했다 노력하려고 했다 뭘 했다고 당신들이 노력하려고 하는 건 이 NLL 연평해제를 죽이려고 작당한 것밖에 없죠. 근데 예전에 RTV하고 틀리다니까 상황이 이 영화는 국민들이 만드는 영화라니까 국민들이 만들으라고 돈을 준 영화입니다. 못 만들 영화에서 못 만들고 좌초될 영화 있는데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런 영화는 만들어줘야 된다 이제는 해가지고 다 10,000원, 100,000원, 50,000원, 몇만 원씩 넣어서 만든 영화를 지금 CJ 당신들이 지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깡으로 뭔 백으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사는 왜 하지 않았고 자 그렇다면 뭐 내일 다시 가서 또 CJ의 또 어떤 추악한 면을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그 봉다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네. 과연 CJ가 왜 이러나? CJ가 왜 이러나? 뭐 너무 뻔한 얘기인데. 네, 그죠?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저도 아까 영화를 다 찍어놓고 배급만 하면은 욕을 안 먹었을 텐데 아까 영화 찍은 거 배급만 하겠다고 하면은 갑자기 70억 투자하겠다고 하고 뭐 이것저것 수정하고 무슨 주연 배우부터 시작해서 스텝 찍으려면은 그냥 찍으면 되는데 그 70억까지 자기들이 연평해전을 찍으면 돼요. 그냥 상관없이 연평해전을 뭐 B를 캐스팅을 하든 해서 연평해전 찍으면 되는데 이걸 했다는 의도가 저도 사실 좀 이상한 거죠. 상업 영화로 볼 것 같으면은 굳이 뭐 자기들 좋아하는 감독들도 많고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수정 부분도 CJ 같은 경우는 그 이전부터도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워낙에 예를 들어서 누가 시나리오를 하나 가져가면은 꼭 이런 걸 원해요. 그때 이슈가 뭐 FTA, 한미 FTA다 그러면 그런 코드를 몇 씬씩을 넣어주기를 원하는데 요번에도 그러니까 뭐 감기 같은 경우도 오리지널 시나리오가 지금 완전히 달라져서 약간 반미적인 코드들의 씬들이 몇 개만 넣는 느낌으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각인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요번에 시나리오 수정권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뭐냐면은 전 시나리오를 못 봤는데 시나리오에서 그쪽에서 맞는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빼고 맞는 코드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리고 씬 몇 개만 가지고도 내용이 완전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각인을 내는 게 특히 요거는 또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이게 바뀌어 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화를 만약에 본인들이 직접 만들면 R2B처럼 당위성이 떨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를 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만들어 보려고 하던가 아니면은 참 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러다 흐지부지 돼버리면 끝나니까. 그렇지, 이러다 예, 흐지부지하게. 네. 이러냐면은 사실은 크라우드 펀딩의 사례가 그 전에 한 번 있어. 26년 같은 경우 성공적인 케이스가 있었고, 이것도 거의 버금가거나 거의 뛰어넘을 정도로 지금 사실은 많은 성원을 받아서 만든 영화인데, 이런 영화들은 사실은 좀 가져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CJ가 지금 하고 있는 경우는 사실은 이 크라우드 펀딩에 했던 투자했던 사람들 모두 무시하고 좀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네. 예,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억지로 밑에서 내려온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일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런 사례들이 지금 몇 번 발견이 됐어요. 그렇죠. 예, 똑같은 역할을 이런 하는 분위기에 어떤 억지로 뭐 예를 들어서 예, 뭐 이건 내일 얘기를 할게요. 그렇죠. 그거는 내일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걔네들이 핑계를 대는 게 CJ ENM이 핑계를 대는 게 뭐냐면, 자, 감독이 연출 능력 없다. 그리고 뭐 스태프들 뭐 가지고 막 하는데, 그것도 CJ ENM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 난리가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자꾸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김학순 감독의 연출 능력이 어떻게 될지는 나는 모릅니다. 아마 CJ는 봤으니까 뭐 그걸 빌면서 하겠죠.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러니까 CJ는 자꾸, 그러니까는 CJ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김학순 감독도 그렇고 논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자기들이 옳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영화를 만들게 하고 이 영화를 개봉시키라고 어떤 힘을 준 국민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두 군데 다. 영화가 잘 만들고 못 만들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국민들은 그 영화에 돈을 줬고, 그 영화는 당연히 그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만들어졌으면 CJ가 배급을 해주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작사 측에서 배급 해지를 요청을 했다는데, 해주면 안 되죠. 당신들이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왜? 약속을 했으니까. 그건 제작사와의 약속이 아니에요. 그 수만 명의 국민들과의 약속인 거지, 계약서인 거지. 단지 대행을 한 거죠. 근데 뭘 이렇게 관객들을, 국민들을 이렇게 괴무시하는지, 도대체 CJ ENM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딴 식으로 국민들 무시하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제 CJ ENM 얘기는 끝났습니다. 내일 다시 부산영화제 추악한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다른 모양새를 보여주기로 하고요. 더 이상 CJ ENM과는 이제 ENM 얘기는 꺼내고 싶지도 않고, 자, 그렇다면 CJ ENM이 이 모양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NLL 연평해전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한 원동력이 된 국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크라우드 펀딩 8억인가가 들어왔는데, 이 정도 8억 정도가 들어오려면 한 몇 명 정도가 돼야 될까요? 소액이 많기 때문에요. 네. 예, 예전 경우로 봤을 때는 뭐 몇천 몇만 될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몇천 몇만 될 겁니다. 예, 몇만 명 예. 될 거예요. 이 시민 주주단, 크라우드 펀딩에 돈을 냈으니까 주주단이라고 할게요, 쉽게. 이 시민 주주단, 자, 그 다음에 서포터즈단이 있었죠. 대학생 젊은층 위주로. 네. 그 후원 회원들이 있었고, 지자체에서도 후원을 했었고, 뭐 이런저런 해군, 특히 해군, 연평해전을 기리고 하는 자기들의 선배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해군, 그 다음에 유가족들, 이 사람들만 만약에 몇만 명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영화에 대해서 만들어지 간절하게 기원하고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이 영화의 진정한 제작사들이에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NLL 연평해전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들이 제작자인데 왜 CJ 이 행동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을까요? 영화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주지단 여러분, 그리고 서포터 여러분, 그리고 이 영화가 완성되길 바라는 유가족이나 해군 여러분, 이 영화 아직 완성 안 됐습니다.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IBK에서 20억 받느니 CJ에 70억 받느니 다 개소리고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본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어느 순간 서포터즈단부터 시민주주단부터 모든 분들이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영화가 CJ 쪽에서 마음에 안 들게 후지게 나왔다고 하면 잘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감독이나 제작사를 다그쳐야 되고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이 영화가 완성이 되고 왜 완성이 안 되는지 확인을 하려면 시민 주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기 대표단들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서포터즈나 후원회나 뭔가 몇 분들 계시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정식적으로 제작사에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하시고 그쪽에 문제가 없다 싶으면 CJ 쪽에 항의를 하시면 되죠. 지금 CJ ENM과 제작사는 지들끼리만 싸우고 있습니다. 지들끼리. 여러분들의 의견,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낸 조그만 돈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영화에 돈을 내야 했던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 해군들을 기려야 되고 정말 이런 것들이 다시 얘기가 돼서 그 해군들의 그 용감한 죽음이라 이런 걸 추모를 해야 되고 유가족들을 달래야 되고 아 대한민국의 해군들이 자랑스럽다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마음들이 다 모여있는 이 마음을 담은 영화가 돼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그 마음가짐이 있는 여러분들이 나서셔야죠. CJ ENM 측에 지금 보면은 CJ ENM은 분명히 좋다고 할 겁니다. 그 배급 계약 해지를 요구를 하니까 제작사 측에서 당연하죠. CJ는 우리 70억 주려고 했는데 지가 거부한댔어. 핑계거리 좋습니다. 어차피 걔네들이 이 영화 죽여버리는 게 목표고 자기들 개봉 안 하는 게 목표니까 건수 만들어졌죠. 그러면 지금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로제타 측에 아니면 CJ EM 측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왜 이거 어떤 것인가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이제 알았던 정보들로서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방송 이외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요구를 하고 바로 받아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 움직이고 계세요. 왜요? 여러분들은 단돈 10,000원, 20,000원 내고 10만원 뭐 이렇게 냈을 수도 있겠지만 CJ가 투자를 결정하겠다 하면 70억짜리 영화가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펀딩 이런 자금들이랑 뭐냐면 100억짜리 영화가 돼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관리를 안 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내버려둬버리시면 흔히 말하는 저희들은 똥파리라고 합니다. 똥파리들 끼고 뭐 끼고 아까 CJ ENM처럼 이 영화 어떻게든 말아먹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요 영화 누더기 됩니다. 만들어져도 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왜 그 시민 주주단들이 안 움직이고 있는지. CJ한테 화를 내든 제작사한테 화를 내든 확인을 하세요. 여러분들 하실 자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보시고 CJ한테도 니들이 약속한 걸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고 제작사한테도 똑바로 만들어라. 너는 어떻게든 책임지고 네가 완성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돈을 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서 페이퍼워크를 달라고 해서 돈의 흐름이라든가 자금의 흐름을 해서 영화가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낸 돈들이 온전하게 영화를 완성하고 제작 완성을 하는데 쓰이는지에 대해서 감시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몇 달이 지났어요. 원래 10월 달에 개봉한다고 했다가 내년 초로 옮겼었습니다. 그죠? 영화 아직 완성 안 됐습니다, 여러분. 서포터즈단부터 모든 분들은 이 영화에 대해서 완성을 요구를 하실 권리가 있어요. 영화 완성 안 되고 지금 멈춰 있습니다. 스태프들 다 떨어져 나갔고요. 근데 뉴스를 보면 돈은 다 들어온대요. CJ에서도 70억 된다고 했고 막 IBK에서도 20억 된다고 하고. 그런데 왜 영화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이는? 지금 이게 안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안타까운 게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런 영화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되면 앞으로 또 이런 영화 나올 수도 없는 거고 26년 같은 케이스랑 너무 다른 게 네. 사실은 뭐 26년 좋아하는 영화는 아니지만 저는 그 제작사의 시스템은 참 마음에 들어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제작 리포트를 발송을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발송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했던 사람들 불러다가 설명을 하고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급하게 찍긴 했지만 몇 달 만에 네. 완성을 시켰고 개봉을 하고 네. 서포터즈를 운영을 했다는 얘기예요.
돈 내신 분들이 확실히 서포터즈해서 요번 기회에 확실하게 제작사 쪽에 요구를 하고 뭐 CJ 쪽에다가 똑같은 형태의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게 요구를 해야지. 좋을 것 CJ 같은데. 쪽에다가 왜 그렇게 되는, 왜 시나리오 손댔는지 이거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왜 손댔냐고. 우리들은 그 영화가 좋아서 그리고 그 시나리오 마음에 들어서 투자를 한 건데 니들이 뭔데 대금만 하면 되는 걸 갖다가 니들이 뭔데 시나리오에 대해서 손을 댔냐라는 거기에 대한 확답도 받아야죠. 어떤 시나리오 뭐 어떤 뻔하겠지만. 부분에 마음에 안 들었고 어떻게 수정을 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 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영화의 초기 투자자들이 그걸 보고 결정을 한 건데 예. 그래서 납득이 되면 그렇게 가는 건데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전혀 빠져 있고 지금 자기들끼리 아무도 모르게 둘이서 뭐 비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비밀 얘기가 저희들 정보망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은밀한 뒷얘기들이 분명히 CJ 측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저희들이 확인할 게 없고 여러분들한테 시민 주주단들이 크라우드 펀딩 참여자들과 서포터즈단만이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자, 저는 서포터즈단하고 이 영화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저는 딱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계속 말했던 거죠. 하나는 이 영화가 잘못하면 좌초가 된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돈들은 사방팔방으로 날아가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은 뭐 여러분들이 소수의 돈들 했으니까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가지고 있고 이 영화를 지금까지 만들게 해온,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이 방송까지 하게 만드는 그 원동력은 여러분들이 이 영화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그 안타까운 심정이죠. 절박한 아니면 그 희망이든 그런 모든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의 감정들마저도 갈기갈기 찢겨진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런 영화를 이제 다시는 누가 만들겠어요? 안 만듭니다. 누가 만들어요? 알투베도 그 꼴 나고 이거 할 때마다 하고 익혀지고 개자살 나고 나서면은 어떤 창작자가 이렇게 해봐자 자꾸 문제만 생기고 이러는데 이런 영화를 안 만들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아이고 씨 가지고 괜히 다시는 내가 영화 쪽에 손대나 봐라 하면서 영화하는 놈들 다 똑같은 놈들이야 하면서 다시는 영화 쪽에 투자를 크라우드 펀딩이니 뭐 이런 걸 안 하다 보면 당연히 누군가 다시 정말 순수하게 이런 영화들, 국군을 장병들을 추모하고 뭐 우리나라 애국심을 뭐 좀 증폭시키겠다는 영화를 만들겠다는 창작자들이, 정말 순수하게 만들겠다는 창작자들이 어디서 돈을 구해서 이런 영화를 다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기로에 서 있는 게 지금 NLL 연평해전입니다. 이 영화가 개봉이 잘 만들고 못 만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성이 돼서 극장에 걸려야만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애국적이고 좀 휴머니즘 있고 또 가족을 위하고 희망적인 영화들이 막 그걸 계기로서 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좌초가 돼버리면 다시는 만들어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은 뭐냐면 하나죠. 여러분들 영화입니다. 서포터즈단과 이 영화에 관심을 갖고 돈을 냈던 국민들의 영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들이 나서야죠. 아무런 행동을 안 하고 있으면 아까 말했던 두 가지가 다 무너집니다. 그 책임 CJ ENM에도 없고 로제타 측에도 없습니다. 제작자들인 국민 여러분들이 무관심 때문에 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하나죠. 지금이라도 움직이십시오. 그때 서포터즈단, 그때 그 크라우드 펀딩 참여자들, 그리고 그때 영화를 후원하겠다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분들, 해군들, 특히 해군분들, 응? 해군분들은 쭉 가잖아요. 해군분들 요구를 하십시오. CJ와 로제타 측에. CJ는 니들 그 언론 플레이에서 70억 투자해가지고 영화 제대로 만들어서 내년에 개봉시켜주겠다 한 약속을 지키라고 하시고, 로제타 측에는 지금 니들이 하고 있고 영화가 완성되지 못하고 어떻게든 하고 자금의 흐름부터 해가지고 영화가 제작이 왜 제작 단계를 밟지 않고 있느냐는 것부터 해서 아까 지금 봉다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 크라우드 펀딩 했을 때 대부분 다 그 크라우드 펀딩 참여자들한테 보고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던 것에 대한 문제 제시를 하고 보고서를 받아야죠. 그러면 이 영화는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저한테 이 영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영화는 수준이 낮을 겁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옛날 감독이 찍었고 다 품앗인데 돈도 제대로 안 들어서 조금씩 찍었기 때문에
영화는 완전히 완성도는 굉장히 허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가죠. 중요한 것은 영화가 잘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화는 완성이 돼서 극장에서 여러분들이 시사회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눈물을 한 방울 흘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한 번을 흘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허접한 영화더라도 그 정도의 감동은 자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지금 좌초되고 있다는 거고, 자, 문제 제시는 CJ ENM이나 뭐 이쪽에 다 있다고 하지만 저희 방송에서 가장 큰 문제 제시는 뭐냐면, 국민 여러분들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이 모든 책임은 그 영화에 투자했고 그 영화에 관심을 가졌던 여러분들한테 바로 피드백을 돌아올 거라는 거죠. 난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 당시에 서포터즈라든가 뭐 후원회 한다면서 막 이 영화 후원하겠다고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스택이 딱 사라졌어요. 영화가 완성되지도 않았고. 근데 그게 또 CJ가 투자를 한다고 한 순간부터 딱 끊어졌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CJ ENM이 그냥 이 영화에 연 매기려고 작정했다는 것밖에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서포터들하고 인연이 끊긴 게 아니라 매달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예 연락이 끊겨버렸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응? 그러니까 지금 네. 저희 방송, 저희 지금 봉다리하고 저는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는 있지만 증거 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방송을 참여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요구를 하시고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거. 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영화 쪽으로만 예를 들면 뭐 CJ가 억울해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정말 그런 거 알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신경 안 쓰고. 자, 다른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추억의 흰 목련이라는 그 유경수 여사를 다루는 뮤지컬을 했었죠.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게 2009년도인가 2008년도부터 만들어진 유경수 관련 2008년도. 2008년도 연극이었습니다. 그것이 2013년까지 4번의 변환을 겪습니다. 똑같은 걸로, 똑같은 놈이. 그러면서 계속 그 이제 유경수 여사를 존경하고 사모하는 어른들의 어떤 거기서 돈을 긁어내서 배우들 돈 안 주고 스태프들 돈 안 주고 지가 홀라당 먹고 문 닫고 그냥 가버리고 도망치고 이번에 추억의 흰 목련 할 때 그 막 흔히 말하는 그 뭐냐 그 흔히 말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갑자기 앞에서 막 신호를 주는 바람에 까먹었네. 그 에이 까먹었어. 네. 자, 추억의 흰 목련을 할 때. 네. 희몽을 할 때니까는 근데가 이번에 3번 딱 그러나서 4번째는 이제 사기꾼이라는 게 밝혀지니까 자기 이름을 빼고 뒤에 숨어서 또 조작질을 해 먹었습니다. 걔네들 유경수 여사 존경하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게 어른들한테 장사가 되니까 노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은 그냥 딱 이런 얘기를 하죠. 아, 그래도 그분들은 이제 영화가 잘 만들어진 연극이 잘 모르고 그냥 아, 내가 존경하는 분한테도 나도 뭔가를 해야지. 그래서 안도감을 느낄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돈을 붙여먹는 사기꾼들입니다. 자, 근데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지금 흔히 말하는 이쪽에서 NLL이든 뭐 이거 퍼스트레이드든 문화 쪽으로 해서 뭐 사업들이 이러는데 굉장히 파이가 큰 것들이 움직입니다. 꽤. 그런데 대부분 다 그런데 보면 다 헤쳐먹어요. 그냥. 또 그런 애들 딱 보잖아요. 흔히 말하는 좌파에서도 실력 안 돼가지고 버림받는다. 안 써주는 애들이 이쪽으로 와서 자기는 우파입니다. 딱 얘기를 하면서 막 역사쟁이하고 막 위대하신 분 뭐 해야 된다 막 이걸로만 하니까 딱 주는 거죠. 그냥. 그럼 걔 날로 헤쳐먹고 그냥 딱 튀는 거고. 그런데 이런 패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예전 여기서 시네마 까먹에서 방송했던 것지만 문화계가 98%가 아니 99% 99%가 다 이제 좌성향이다. 그건 그냥 그 좌성향의 언론 자기들도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정도니까 확신합니다. 거기서 나머지 1%를 갖다가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럼 나머지 1%가 우파냐? 아니라는 거죠. 그 1% 중에 99%는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0.1%만이 진정으로 자기가 뭔가를 만들려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굶어 죽어갑니다. 왜? 99% 되는 놈들이 다 사기질 처먹고 다니니까. 그러면 아주 개판되니까 어른들은 뭐냐면 다시는 이런 놈들한테 돈 안 줘. 그러면 또 사기꾼들은 또 다른 데 가서 또 이제 가서 또 막 설레발을 치죠. 어떻게 된 게 똑같은 대본 하나 가지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을 4번을 해먹은 놈이 아직까지도 이쪽 판에서 문화인이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판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국민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연평해전에 투자를 했던 국민 여러분한테 이 영화도 그런 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언론 플레이만 막 신나게 막 하고 막 여러분들의 뭐 그 돈 가지고 막 여러분들의 어떤 이 마음, 그 마음을 이렇게 딱 장단지를 쳐가지고 돈을 빼내는 다음에 대충 하고 대충 한 다음에 딱 올려주고 나는 했을 거 다 했어요. 그래서 돈 왕창 긁어서 도망치거나 아니면 대부분이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나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또 두 가지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돈 냈는데 야 시들 니들 내도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해 라고 정정당당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좀 문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이해도를 좀 높이셔야 됩니다. 뭐 알만한 봉준호 같은 뭐 박찬욱이나 뭐 좀 잘 나가는 최동원이나 뭐 김지훈 같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영화 좀 찍어주기 바라지 마세요. 안 찍습니다. 정말 우파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애국심을 만들고 막 이런 연평해전 같은 영화들 제대로 만들려면 그리고 앞으로 이런 영화들을 정말 애국심을 고취한 영화들 많이 만들고 싶다라면 기존에 있어 알만한 감독들을 데려다 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지금 이 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만드십시오. NLL 연평해전이 필요하다라면 정말 이 영화가 국가에서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목적성에도 맞으니까 굳이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돈을 내주고 만들어야 된다라면 뭐 이래저래 프로필 쌓고 뭐 알만하고 한문 가더라도 뭐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되고 머릿속에 싹 비우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감독을 키우셔서 끌고 와서 걔를 키우십시오. 어쩌면 지금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영화라는 건요. 감독의 예술이긴 하지만 감독 혼자 만드는 영화가 절대 안 됩니다. 감독이 부족하면 스태프들이 때울 수가 있고요. 스태프들이 부족하면 배우들이 때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인이 뭐 편집해서 어떤 식으로든 최대한의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가 그러니까 0.1%마저도 0.1%의 그 사람들을 죽어가고 있어요.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자꾸 퍼스트레이처럼 사기치는 놈들이 입판 돌아다닐수록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국민 여러분들 지금 연평해전이나 뭐 퍼스트레이디나 뭐 또 뭐 있었죠 뭐 추억의 흰목련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이쪽으로 만드는데 거기다 돈 주는 사람들이 한심해 보입니다. 멍청해 보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멍청해 보인다면 기분 나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법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사회 뭐 모든 분야 전문 분야 환경이든 뭐든 전문가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줬던 연평해전이나 영화 쪽이라든가 공연 쪽으로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문가 쪽은 우리는 영어밖에 모르고 연극밖에 문화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에 뭐 가서는 내가 바보라는 거 인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21세기는 이제 문화산업의 시대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계시고 26년이나 뭐 좌파애들이 만든 26년이나 뭐 이런 영화나 뭐 그런 영화들 보면서 아 우리도 안 되겠다. 이제는 미디어 시대고 이제는 보여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이제 뭔가 만들어야 됐던 어떤 전반적인 흐름상 여러분들도 그 흐름에 따라서 오면서 지금 이 영화에 돈을 투자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도 이제는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그런 사기꾼도 싹 없어집니다. 사기꾼들이 없어져야 정말 이쪽에서 뭔가를 만들려 보려는 애들이 살아나는 거고 문화인들이 그때 가서야
정말 이런 자질구레한 사건 사고들이 없죠. 자질구레한 사건 사고가 아니라 큰 사건들이 없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계를 지어서 얘기하지만 지금 제 입장에서는 울분이 터집니다. 울분이. 여러분들 국민들 수만 명이 만들라고 오다를 줬던 이 영화를 개 작살내고 있는 그놈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나요. CJ 이해나 보면 치가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양쪽을 다 까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뭐 저는 사실 이런 분위기를 또 부산에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덴만의 여명이라는 영화를 사실 준비를 몇 년 전에 했는데 네. 예, 어느 크리스마스 엔터테인먼트 여기서 했었는데 그게 이제 좀 전형적으로 그때 이제 그 일 터지고 나니까 했었는데 그때 그 영화가 또 6개월 만에 엎어졌어요. 투자금 한 1, 20억 정도가 사라져버리고 그때 이제 영화계에서 돌던 얘기였어요. 역시 연평해전에서 역시.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또 똑같은 얘기 들어요. 퍼스트 레이디 연평해전. 네. 그래 역시 안 만들어지고 네. 그런데 가서 일해봐야 스태프들 돈도 못 받고 그렇죠. 지금 그 얘기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되면은 일할 사람도 없어져요 거기서. 예.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연평해전만은 정말로 이제 완성을 시켜가지고 정말 이렇게 완성시켜서 정말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보여줘서 앞으로 이런 영화들이 더 나올 수 있도록 네. 지금 일단 투자를 하신 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내일부터는 움직여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소리를 영화들 입에서 이제 이런 영화들도 이게 가도 이제 이런 영화에 참여를 해도 내가 정상적으로 이제 크레딧에 올라가고 하는구나라는 걸 네. 느낄 수 있도록. 예. 예.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제안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는 그 시민 주주단, 서포터즈나 이런 이 영화에 돈을 댔고 제작자로서의 어떤 그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분한테 자 CJ한테는 개봉하라고 요구를 하고 자 이쪽에서 다 이렇게 봤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바꿀 수가 있으니까 바꿔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죠.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이거 있겠지만 시나리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고쳐야 되겠죠. 스태프들이 마음에 안 들면 좀 바꿔야 되겠죠. 영화를 완성시켜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에서 한다라는 거고 감독이 마음에 안 든다? 방법이 있습니다. 왜? 자, 못 믿겠다. 뭐 우리가 알아서 국민 영화로 만들겠다고 하면 공모 내세요. 자, NLL 연평해전을 감독이나 제작사를 공모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좌파 애들은 안 옵니다. 근데 분명히 공모하는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명단만 쫙 모아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화 쪽으로 영화 쪽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줘야 된다라면 걔네들 주면 돼요. 명단 나오니까 거기서 좀 골라내면 되겠죠 이제. 어차피 걔네들도 뭐 단편이든 뭐든 이렇게 뭐 필모 이쪽에서 그거 보면서 검증을 거치면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네임밸류가 아니라 걔 실력을 보시라는 거죠. 걔 실력을 보고 얘가 무명이든 뭐든 상관없다는 거. 걔를 픽업해서 걔를 키우세요. 그러면 그 감독은 평생 여러분들을 위한 감독이 될 겁니다. 간단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시청자분께서 뭐 나름 예술판이라는 게 나름 폐쇄적이라 공부를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문화판에서의 거기서는 이 판에서는 여러분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자 그렇더라면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니까 그냥 알만한 놈 대다 쓴다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자 우리가 한번 이 판을 만들어 보자라는 개념으로 가시면서 그때그때 하나씩 느껴지는 걸 느끼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술판은 느끼면서 배우는 거지 텍스트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좌파 새끼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공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대가리로 그냥 정치 교육 받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는 예술판이나 영화판은 애들하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논리적 설명이 없어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가는 사람들이지. 근데 이걸 나쁘게 표현하면 감정적으로만 가는 거고요. 좋게 우리들이 얘기할 판에서는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술하는 놈들은 그래. 영화도 마찬가지고. 느낌으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그 느낌이 충만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것은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바운드리 문화 예술을 즐기시다 보면 자동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제가 말드리는 것은 문화판에서 좀 아셔야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갤러리도 가시고 뭐 소설도 읽으실 거지만 갤러리도 가시고 영화도 보시고 연극도 보시고 뭐 공연도 보시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겁니다. 예술이라는 건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이게 또 이렇게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행이 안 되면 저는 정말 오히려 국민 여러분한테 화를 내는 방송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움직이셔야 되고요. 반드시 이 영화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은 바로 이 영화에 관심을 가졌던 국민 여러분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움직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내일은 여기서 포항제철을 다루던 철강왕 하는 드라마도 방송에서도 있다 하는데 이런 거 하도 많으니까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건들고 싶지도 않고 몇 번이나 건드렸기 때문에 내일 철강왕은 그것도 사기로 끝났어요. 제가 말씀드릴 게 그것도 사기였어요? 사기 돈 받고 사기로 끝났어요. KBS에서 편성을 해주려다 안 해준 겁니다. 제발 사기꾼 좀 몰아냅시다 이 판에. 이 사기꾼 놈들 모아서 진짜 나는 살 것 같아. 그런 놈들 안 보는 것만 해도. 예를 들면 차세대 문화인 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쪽에 사기꾼들, 문학의 사기꾼들에 대한 신고 접수 검증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는요. 나중에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이런 것처럼 그때 포스트레이디나 추억의 희망론처럼 자 우리가 한데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단 그놈의 명단하고 해서 이름하고 연락처랑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낱낱이 검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놈이 사기꾼인지 정말 순수 예술가인지. 차세대 문화인 연대입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저희 시네마 까먹는 소리가 매주 수요일 1시에 하는데요. 지금 부산 영화제 기간이다 보니까 또 특집을 한번 해야죠. 더군다나 아주 그냥 이번 부산 영화제 보니까는 특집으로 생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오후 1시에 또 긴급 편성을 했습니다. 부산 영화제의 어떤 아주 추악한 면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까발리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는요. 더군다나 흔히 말하는 모두 까기의 방송이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다 까버립니다. 내일은. 자, 그래서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은 좀 기분 상할 준비를 하시고, 저를 싫어하던 놈들은 아주 이를 갈 수 있는 방송으로 한번 가든지 아니면 두 군데다 칭찬을 받을 수 있든지. 저는 그냥 둘 다 욕먹든 둘 다 칭찬을 받든 하면은 난 그게 옳은 거라고 보는 놈이니까요. 최공재 감독님이나 남정욱 교수 같은 분들이 좀 진두지휘하시면 안 됩니까? 저는 거기에 돈을 낸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두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죠. CJ한테 요구를 하고 제작사한테 요구를 하려면 단돈 10,000원이나 내가지고 펀드에 참여했던 서포터 활동을 했던 하면서 어떤 대표단 자격을 해야 되는데, 저는 물어보시면 방법은 알려드리네. 네? 혹시 10,000원이나 내신 분들이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 네. 자,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답변은 드릴게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걸 것 같습니다. 부산 영화제 아주 개판이더군요. 패션쇼 하는 건지. 그건 얼마나 개판인지는 내일 다시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제 할 얘기 다 끝났습니다. 이제 CJ ENM 영화판 놈들 까는 것도 지겨운데요. 앞으로도 지금 까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참 걱정이고요. 또 걱정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될 문화판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양아치들이 너무 많이 사기꾼들이 설치고 있다는 거, 거기에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속고게 되시잖아요. 아까 철광안도 그랬잖아요. 아직까지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은 판을 빨리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화, 여러분들이 10,000원을 내도 이 10,000원의 값어치가 정말 소중하게 쓰여지는 영화, 드라마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될 때까지 저희 시네마 까먹는 소리는 계속 시네마를 까먹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나서서 가지고 이 연평해전이 만들어지고 극장에 걸린다라면 봉다리가 얼굴을 벗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연평해전이 걸릴 얘기 안 된 건데. 약속해.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만들어지면 이제 개봉하고 나면? 개봉하고 나면. 네, 알겠습니다. 개봉하고 나면 봉다리랑 저랑 가서 첫날 개봉관에 가서 같이 이 상태로 영화를 보고
영화 끝나면 벗겠습니다. 시사회, VIP 시사회에서 시사회에서 VIP 시사를 가든 뭐를 하든 예. 쓰고 가서 벗겠습니다. 희망을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봉다리가 얼굴 이렇게 가면을 벗고 정말 영화판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이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드는 그날을 바라면서 시네마 까몽소리는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1시 긴급 특별 방송을 해서 부산영화제가 미쳤어요. 방송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